자,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을지 아니면 의혹이 더 커졌을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공방이 좀 이어졌는데 일단은 민주당, 정의당은 자료 너무 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인사청문회가 이미 연이어 이틀 정도 네. 불발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렇죠. 연기돼서 시작이 된 건데 계속해서 거의 3연속으로 삿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어제도 개회하고 직후에 계속해서 자료 제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네. 정의당 간사인 배진교 의원이 집중적으로 자료가 부족하다 질타를 했고요. 강병원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한 게 있는데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이런 것까지도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이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요청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거든요. 1699건을 요청을 했다라는데 또 뭐 민주당은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는데 어느 네. 쪽 말이 맞아요? 건수로 보면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문재인 많다. 정부 때의 3명의 총리 후보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3명의 총리 후보자 당시에 제출 요구를 받았던 자료 건수의 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굉장히 많은 자료이긴 한데 여기도 보면 국민의힘이 요청한 자료나 민주당이 요청한 자료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조금 실제로 중복 건수를 감안하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출한 자료의 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질? 네, 근데 일단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라고 해서 제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항의를 많이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느 정도는 좀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의 문제 제기가 인정이 된 게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도 네. 미제출된 자료는 청문회 시간 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를 하면서 예. 제3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가족이 부동의해가지고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네요. 주호영 의원이 또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위상이라든지 의원들의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편을 조금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자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7대 원칙, 문재인 정부의 인사 7대 원칙, 뭐 이거 뭐 다 관련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계속 해전문 인사한 거 아니냐, 뭐 몇 명 뭐 김호수 총장이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자의 의혹이라든지 네. 문제점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기보다는 야구로 치면 벤치 클리어링 같은 거라고 봐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막 장래가 소란하고 야, 저 선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가는데 김미화 의원이 그냥 마운드로 달려나가 버린 그런 거예요. 거네요. 그래서 니네 편은 잘했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예. 그래서 7대 인사원칙 지켰냐 이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회전문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을 했던 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민간에 갔다가 총리가 됐다. 민간에 갔다가 총리가 됐다. 이 부분을 이제 회전문 인사라고 그렇죠,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데 네. 김미호 의원이 얘기했던 회전문 인사는 이제 관직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신현수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관직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인사를 주로 또 얘기를 함께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최대 쟁점은 지금 김앤장 이 법률사무소에서 이 고문으로 돈 받았던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봤습니까? 이 한 후보자도 조금 송구하다,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이런 네. 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문료 이 문제가 네. 최근에 여론조사 뭐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좀 초창기에 후보자 지명할 때하고 기류가 달라진 건 또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국민들이 그 속 내역을 다 알 수는 없더라도 고문료 자체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
이 얘기를 국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한 후보자도 이 부분은 뭐 국민 정서를 바로 뭐 어떻게 설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좀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눈에 띄었어요. 김의겸 의원이 자신한테 일면식도 없는 나한테 18번이나 전화 문자 왔다. 네. 이런 질문, 이런 발언이 왜 나왔죠? 일단은 그 김현장 고문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음흠.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자는 자신이 거기서 어떤 이해 충돌이 될 만한 행동, 구체적인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위 공무원을 지낸 사람이 민간에 나와서 네.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후배 공무원들한테 청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오는 건데 한덕수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 전화한 적 없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한 얘기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나한테 18번이나 전화하고 문자를 했는데 후배들한테 과연 그렇게 안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김의겸 의원은 하게 된 거죠. 맥락상 그런 것이다. 나한테도 뭐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내가 관의 후배도 아닌데 이렇게 전화하는데 했는데. 관의 후배들 공무원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눈에 띄었던 게 론스타 사태 관련 연관성 의혹인데 뭐 이거 지금 정부하고 그 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당시에 론스타한테 유리한 얘기했다. 요 관련해서는 상당히 후보자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 론스타 얘기하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론스타는 제기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네. 쪽이나 다 민감한 소재죠. 왜냐하면 헐값으로 인수를 해서 은행을 인수를 해서 네. 굉장히 비싸게 시세 차익을 보면서 팔았고 그리고 지금도 갈등이 진행 중인 지금도 게 분쟁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예. 조치로 자신들이 매각을 하는 시기가 늦어졌다라고 해서 ISDS 투자자 국가 직접 제소제를 활용해 가지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제소를 한 네.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이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센터에 2014년에 서면 그 증인으로서의 자료가 들어갔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 자본에 대해서 국수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한 부분이 들어갔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론스타에다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덕수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이제 론스타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좀 일반적인 얘기였던 것이고 또 본인이 뭐 어떤 부정한 행동을 한다거나 론스타의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또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론스타라고 하는 이 해외 자본의 존재 이것을 두고 뭐 편익을 봐줬다 도와줬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 매국노 논쟁처럼 된 거죠. 그래 볼 수도 있네요. 네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더 거세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자도 굉장히 민감하게 강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도 두 가지 더 있어요. 자, 공직자 시절에 본인 소유 주택을 외국계 기업한테 빌려주고 임대료 받은 거. 또 그리고 그 부인 아내분의 남편 찬스로 전시회 열었던 부분. 그래서 그림 팔았던 부분. 이거는 좀 해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두 개 어떻습니까? 일단 한덕수 후보자가 외국계 기업에 집 빌려주고 임대료 받은 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 기업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랬다면 자신은 이미 해고됐거나 감옥에 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조금 아직 남는 의문은 그렇게 임대를 했을 때 그때 임대 과정에서는 뭐 부동산 쪽에 맡겨두고 몰랐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서 이거 외국계 그렇죠. 기업인데?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왜 확인을 해보지 않았었는가 안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아직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배우자 그림 판매에 대해서는 자신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공직을 떠난 이후에 한 번 했고 작년에 10년 만에 한 것이 전부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사간 사람에 대해서 뭐 일일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수는 없겠지만 네. 법인이라든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혔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어렵다. 같고 근데 거꾸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를 확실하게 입증한 것 또한 아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현재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뭐 주요 쟁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했던 것들 마저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김앤장 고문을 지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오늘 또 증인들이 출석을 하는데 정관예우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했던 바의 연장에서 좀 더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 질의 이런 것들도 총리 후보자한테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 마저 이어가는 두 번째 청문회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뭐 촉도 좋으시니까 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평 주시고 통과 여부도 한번 짚어주시죠. 총평은 저는 송곳보다는 송구였다. 송곳보다는 송구였다. 송곳 질의로 뭔가를 확실하게 파헤치지는 못했고, 근데 그래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거액의 고문료나 이런 네. 것들이 송구하기는 송구하니까 송구스럽다. 예. 네, 그런 입장은 또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청문회였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신에 민주당이 후보자는 그 총리 후보자는 통과를 하되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타겟을 확실하게 한 서너 자리 정도 잡고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자, 성남 FC 관련된 압수수색입니다. 자, 작년 9월에 아마 이 사건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7개월 지나서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무혐의에 가까운 네. 불송치 한다고 그렇게 입장을 내리긴 했는데, 검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죠. 최근에도 이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그렇죠. 있는 그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서 그 보완 수사 요구에 맞춰 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시점상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절차에 따른 수사일 뿐 시기상의 특정은 없다라고 일축을 일단 했습니다. 네.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곳이 이제 검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압수수색을 보안 수사하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사가 대선 전에 끝났다가 다시 대선 후에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의혹이 되기도 할 것 같고, 또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단 그 한번 대선 전에도 잡음이나 소란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송치를 받았는데 수사 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제 그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수사팀 요청이 또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묵살을 했다. 그래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지난 1월 달에 표명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거쳐가지고 일단은 보완 수사를 하자 쪽으로 가닥이 내려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찰 쪽에서도 뭐 압수수색을 하려면 경찰 쪽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건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저거 법인카드 관련된 김혜경 씨 의혹 이 관련돼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하다가 지금은 또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 성남시 시청 압수수색이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망신주기다, 검찰 공화국 서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이 하긴 하고 있어요. 네. 검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논평 취지는 네. 이게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된 거 아니냐, 압색까지 이런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을 텐데,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기사를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왜 또 검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맞받기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검경 수사권 문제가 지금 전국의 핵심인 상황에서 또 불거진 것인데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아서 잘 수사할 수 있다. 예, 보완 수사 요구 받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검토해보고 또 수사 진행할 수 있다. 예. 꼭 뭐 검찰 쪽에서 보완 수사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 튕겨내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지금 계속 뭐 제가 질문도 좀 김민석 의원한테 드려도 봤지만 이재명 고문의 이 재보궐 등판설 이거 하고 이 압수색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재등판을 하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거 좀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말을 중간 결론이라도 좀 내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 수사 당사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고문이 뭐 지금 인천 계양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출마할 거라고 봅니까? 아, 이게 보통의 정치 셈법이나 통상적인 정치 문법에 따르면 네.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 바로 이렇게 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뭐 좀 있거든요. 쉬죠, 외국에 가든가. 예, 그렇죠. 통상은. 심지어는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2년에 대선 패배하고 2015년 초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네. 한 2년 정도 만에 당대표 도전한 건데 그때도 이르다고. 당대표 그냥 안 하고 대선만 네. 준비하면 안 되냐 이런 네.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치 문화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재명 고문은 조금 다른 문법을 보여왔기 때문에 재등판 가능성은 다른 후보들 예전의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만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천 계양을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지금 본인이 그 시장을 했었던 그 지역 성남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굳이 거기를 피하듯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도 고심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곧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뉴스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